이제 문정인이가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문정인이 26일 날 지난번에 14선은 10주년 리셉션에서 기념 강연을 한 데 이어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 한미 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전쟁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군사적 행동이라는 건 꼭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부분은 한미 동맹이 아예 한국하고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해지하고 주한미군이 다 떠나고 남보듯이 하게 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자, 이 이야기를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라고 봅니까? 1번 김정은, 2번 시진핑, 3번 푸틴, 4번 문재인. 제가 볼 때 전부 다 답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사람은 정말로 북한의 간첩이 아닌가 국정원이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정권에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반드시 잡아서 조사해야 될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는 동아시아 미래재단, 이 동아시아 미래재단 명의로 지난 6월 달에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기 전에 미국에 가서 행사를 벌였죠. 이 동아시아 미래재단이라는 데는 외교부의 지원도 받고 처음에 만들 때는 현대차에서 도움을 줬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을 해서 우리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미 전략폭격기가 NLL을 넘어서 비행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즉 B1B가 원산 앞바다에 갔다 온 데 대해서 걱정된다고 지적을 하면서 제일 큰 위기는 북미 간 우발적 계획적 충돌인데 재래식보다는 핵전쟁으로 발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협의했다며요. 미국서부터 협의를 잘 했고 다 듣고 있었는데 NLL을 넘어가는 거라서 우리는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보는 뭐라 하는가 하면 우리와 충분한 협의가 없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끼리 한 말이 다른데요. 제가 이야기한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를 못 믿기 때문에 아예 무시하고 작전이 거의 진행될 쯤에나 통보하거나 사후적 통보를 한 게 아니냐.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다음날 NSC 회의를 개최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저거들 말 속에서 앞뒤가 안 맞아서 다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기에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도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참 이 사람도 늙어가면서 곱게 늙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전력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은 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전쟁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 개발을 하고 전술핵을 배치를 하고 전략핵도 갖다 놓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국 사람이죠. 이게 북한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지금 의문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인간들이 한국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정당이나 청와대 근처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 특보는 이에 동의한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북이 핵미사일을 보유한 것은 현실이다. 북한이 엄청난 핵을 가지고 있는데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합니까?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하는데 북한의 비핵화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는데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할 면목도 없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도 위배된다라고 해서 안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아예 북한을 비핵화할 생각은 없고 핵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비핵화를 걸고 대화를 조건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핵을 인정해주고 대화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반대 이유가
문정은과 문재인 두 사람 간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에 비핵화를 시키는 것이 목표고 어제 또 청와대에서 또 5개 선언문에 비핵화라고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핵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참모는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북한에 핵을 가진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현실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비핵화 안 하면 대화 안 해주겠다고 하고 군사적으로 비핵화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전쟁 난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북한 핵 인정해주고요. 그리고 평화협정 맺어라 소리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한국 인간들입니까? 북한 인간들입니까? 정말로 나쁜 놈들 아닙니까? 왜 조사하지 않아요? 국정원이요? 자, 참 제가 이 혈압 올라서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조건으로 미국의 한 연구원이 내건 좀 뺐다간 놈이겠죠.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지 않는다. 핵은 가지고 있대. 핵과 미사일을 실험을 안 한다.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하지 않는다. 핵무기를 제3국에 유출하지 않는다. 자, 이거를 핵은 가지고 있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걸 누가 그걸 갖다가 검사를 할 거예요. 미친놈들 아닙니까? 저보고 말이 험해진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 이야기를 갖다가 평론을 하면서 제가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제 평론은 들을 가치가 없는 평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정인은 김정은과 트럼프가 말폭탄을 주고받는 데 대해서 북한과 미국 지도자들이 상당히 자제하는 수사를 써야 한다. 말이 불씨가 되고 말 대 말은 행동 대 행동으로 갈 수 있다. 걱정되는 것은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과 중국이 마음대로 하는 코리아 패싱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드 때문에 한국이 완전 샌드위치가 됐다는 점이다. 자, 이자가 저는 북한을 대리하는 인물이라는 부분에 대한 심정을 점점 이렇게 강하게 가집니다. 이자는 북한하고 어떤 거래관계가 있는지 뒷조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 특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타깃팅이 평양에 있는 200만 명인데 그들은 기본적으로 수령, 단가 1심 동체이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이 온다고 다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 제재와 압박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동력이 약하다. 제재 압박도 하지 말아요. 핵을 가져도 ICBM을 가지고 협박을 해도 제재 압박을 하지 말고 대화하라. 참 기가 찬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문 특보 이자는 미국에서 소위 주류라고 하는 한반도 문제를 다뤄본 고위직 사람들은 북한 문제를 다룰 때 보다 유연성 있게 다루자고 하고 동결을 입구에 두자고 얘기한다. 나도 그런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가 정신 못 차리게 얻어맞았다. 모든 카드를 들고 협상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주한미군 철수는 터부시되어 있다. 이제 모든 카드를 들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하고의 협상에 못 넣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걸 넣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입장에서 미국에 있는 주류 다수를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런 주류 다수 나 보지 못했고요. 자, 주한미군 철수하자. 핵 인정해주자.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하지 말자.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가진 걸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북한을 살살 달래어서 핵을 갖다가 함부로 못 쓰게만 하자.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한미 동맹이 깨지더라도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압박을 하면 안 되고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로 보면 간첩 아닙니까? 자, 저는 문정인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문스러운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정인에 대해서 수사당국이 적각 수사에 착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을 적각 보직 해임하지 않는다면 청와대도 제가 볼 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외교부에서요. 어제 미국의 외교부 주최 기자간담회장에서 강경화를 비롯한 한국의 외교부 고위 관료들이 참석을 했는데 최근에 불거진 코리아 패싱과 관련한 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뭐냐 하면 한국과 미국은 외교적 군사적으로 잘 조율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데요. 그런데 이 외교부 고위 관계자의 돌발 발언이 기자들의 이렇게 주목을 끌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군사 옵션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이번에 이 미국의 B1B가 NLL 북측 공해상에 비행한 데 대해
우리 측과 사전 협의와 통보가 있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국방부에서 설명한 걸로 아는데 우리로서는 미국의 작전에 동행하는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일 수 있어서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북한에 깊숙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을 자극할까봐 빠졌다는 건데요.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충분한 사전 조율과 긴밀한 공조를 했다는데 한미 간에 비완비가 북한의 원산 앞바다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못마땅해서 빠졌다라고 외교부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충분히 협의를 했고 미국에 있어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러면서 NLL을 넘어가는 거라서 그냥 우리는 그 일본에 가담 안 하는 거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결국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고위 관계자가 미국이 다시 북한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우리 측에 작전 동행을 요청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하겠냐 하는 질문에 우리로서는 빠진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상황 관리의 일부라고 덧붙였고요. 이어지는 질문에는 국방부 당국 간 협의에 대해 세부 사항까지는 잘 모른다. 기밀 사항으로 남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청와대와 이 국방부도 민감성을 감안해서 극도로 발언을 자제하는 가운데 우리 판단에 따라 빠졌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 당시에 미국과 한국 간에 이견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견에서 이렇게 빠지게 되었다라고 빠진 이유까지도 다 털어난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발을 했고 외교부와 국방부 간의 엇박자가 났다고 합니다. 자, 또 간담회에서는 외교부 그리고 문정인 간의 엇박자, 거짓말 공방도 있었는데 문정인이 이 26일 강연에서 지난 7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적십자 군사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미국이 엄청나게 불쾌하게 생각했다. 틸러슨 국방장관이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외교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를 문정인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정인이 그때가 문 대통령이 미국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했는데 토요일 날쯤에 서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북미 간에 말싸움이 심한데 미국 측과 어떤 논의를 했느냐 물으니까 북미 국장이 벌떡 일어나서 강경화 장관 쪽으로 걸어가서 지금 답할 필요가 없으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당시 시간이 급해서 비행기 타야 되는 시간이라서 이렇게 서둘러야 될 입장은 있었지만은 장관이 답변을 회피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리고 미국 주미 대사도 있었는데 국장이 답할 필요가 없다고 뛰쳐나갔다라는 것은 외교부가 얼마나 지금 개판 5분 전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정인은요, 저는 조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한국 정부가요, 지금 미국하고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완비 비행에 대해서조차도 다 협의하고 있다라고 해놓고 우리는 뭐 약간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너무 자극적이라서 빠졌다라고도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 또한 사실인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미국이요, 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최근에 믿을 수 없는 태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북한의 수소폭탄 태평양 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압박 작전을 하려고 한다. 이 정도만 이야기했을 겁니다. 당연히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빠져 있다가 나중에 미국이 북한 이 동해상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하니까 이제 그제서 뒤에 핑계를 만들기를 이렇게 우리는 저렇게 북한을 자극하는 부분에 대해서 빠졌다라고 이제 뒤에 핑계를 만들어서 그걸 내부에 돌렸다가 지금 터져 나오는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 말까지 한 것조차도 국방부는 못마땅한 겁니다. 비완비가요, 원산 앞바다가 아니고 원산에서 150km 더 올라가서 북한의 잠수함 기지가 있는
심포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풍계리 핵실험장이죠. 핵실험장까지 직선거리로 100km 정도 되는 부분까지 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이런 군사적 압박은 계속될 건데요. 그때마다 한국은 한미 동맹을 깨자고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서 빠진다고 계속 이야기할 것인지 정말 진짜 한심하게 우려됩니다.